아주 어둡고 캄캄한 어느 밤, 한 아이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작은 불빛 하나 없는 길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길을 걷는 아이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푹 털거진 고개는 한 발 더 내디딜 바닥만을 향해 있었어요. 안개 속에 가려진 달빛이 어슴푸레한 반짝임으로 말을 건네도 아이는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눅눅한 땅을 걸을 때도 까슬거리는 땅을 지날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보였죠. 걷는 아이는 지금이 추운지 더운지 아침인지 밤인지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든 감각이 둔해진 아이의 눈에는 자욱한 안개가 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거센 바람을 타고 온 외침이 걷는 아이의 귓가를 때렸고 낯선 소음에 놀란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길을 걷는 아이는 바람의 소리에 흥미로움을 느꼈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한번 멈추면 걷는 법을 잊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바람의 소리를 만난 뒤 걷는 아이의 눈에는 바람이 보였어요. 걷는 아이는 그날부터 낮과 밤을 세기 시작했어요. 밤이 왔네, 하루야. 아침이 왔네, 이틀이야. 밤이 왔네, 3일이야. 길을 걷는 아이가 날을 세기 시작한 후로 300하고도 66일이 지나던 아침이었어요. 안녕. 깜짝 놀란 걷는 아이는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안개 너머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구야? 길을 걷는 아이가 물었어요. 나는 뛰는 아이야. 너는? 나는 걷는 아이야. 그래, 다음에 보자. 안녕. 바람이 치고 가듯 서두른 첫 대화였어요. 걷는 아이의 심장은 두근거렸지요. 걷는 아이는 서둘러 뛰는 아이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아갔지만 얼마나 빠르게 지나쳤는지 이미 뛰는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뛰는 아이가 일으킨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결은 자욱한 안개가 날아갈 정도로 강했고 거친 안개 사이를 비집고 햇살이 들어왔지요. 우와, 걷는 아이는 처음 보는 풍경과 따뜻한 햇살을 감탄하는 것도 잠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기 위해 되뇌었어요. 걷는 것을 잊으면 안 돼. 하지만 뛰는 아이가 두고 간 따스함에 걷는 아이의 길에는 이미 무지개가 폈어요. 발가락 사이를 간지리는 흙이 장난을 걸어오는 것 같았고 걸어야 할 곳에 놓인 돌멩이가 아주 작고 귀여워 보였지요. 듬성듬성 자라난 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같았고 몸속 깊숙이 달라붙는 공기들은 걷는 아이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도록 하기 충분했어요. 뛰는 아이와의 짧은 만남 이후 걷는 아이는 온종일 뛰는 아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뛰는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 바람 소리도 뛰는 아이였을까? 뛰는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도 있을까? 뛰는 아이가 뛰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랑 똑같은 돌멩이를 발견했을까? 다음에 보자는 말은 언제일까? 다음에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너무 빠르게 뛰다가 내가 안 보이면 어떡하지? 내 걸음이 조금 더 빠르면 뛰는 아이와 만날 수 있을까? 걷는 아이는 발바닥을 두드리는 고동을 느꼈어요. 이제는 그저 가야 할 곳까지 걷기 위한 걸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걷는 듯 모든 게 새로웠지요. 걷는 나이에 눈 속 가득했던 안개가 사라져갔어요. 걷는 나이의 길 위로 햇살이 반짝였고 아이는 지나는 길에 보이는 것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돌멩이를 보면 안녕, 돌멩아. 완벽히 동그랗지는 않지만 너의 틈새가 참 귀엽구나.
하고 손가락으로 쓰다듬기도 하고 나무를 보면 안녕, 나무야. 내가 여기를 지날 것을 알았니? 넓은 팔로 반겨주어 고마워. 하고 팔을 벌려 나무를 안았어요. 걷는 나이의 길에는 잠시 머물고 싶은 이유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걷는 아이는 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걷는 아이의 걸음은 느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둘, 하나, 둘. 걷는 나이의 귀에 누군가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걷는 나이는 두리번거리며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자 걷는 나이는 뛰는 아이가 자신에게 말을 건넸던 것처럼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걷는 아이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 번 더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저는 걷는 아이예요. 누구 있나요? 아이 참, 지금 힘든데 왜 자꾸 말을 거는 거야? 아주 차갑고 날이 선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하지만 걷는 아이에게는 그 무엇보다 반가운 바람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무슨 일 있나요? 지금 언덕을 오르고 있어. 힘드니까 말 걸지 마.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있나요? 됐어. 내 갈 길이 나가. 이건 내 길이야. 또다시 돌아온 쌀쌀맞은 대답에 걷는 아이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걷는 아이는 목소리 주인의 모습도 이름도 알지 못한 채 이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괜찮아지면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걷는 나이는 대답을 기다리며 더욱 느리게 걸어갔어요. 걷는 아이의 기다림이 무색하게 긴 시간 동안 빈 바람이 불었고 걷는 아이는 온종일 목소리의 주인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금쯤 언덕을 다 올랐을까? 얼마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을까? 혹시 오르다 넘어지진 않았을까? 나도 언덕을 넘은 적이 있었나? 내가 도와줄 일이 있지 않을까? 언덕을 넘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 친구의 이름은 뭘까? 언덕을 넘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니까 대단한 아이일까? 자신이 넘어야 할 언덕인 것을 아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현명한 나일까?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지 않는 강한 아이일까? 걷는 아이는 언젠가 만나게 될 이름을 상상하며 느려진 걸음보다 더 느리게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휴, 힘들어. 누군가의 탄식이 섞인 바람이 걷는 아이를 깨웠고 걷는 아이의 눈은 다시금 반짝였어요. 안녕. 너는 귀찮게 자꾸 말을 걸던 애구나? 나는 걷는 아이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이 궁금해요. 나는 기는 아이야. 걷는 아이는 자신이 생각했던 이름과 다른 이름에 놀랐어요. 기는 아이, 왜 기는 아이죠? 내가 기는 아이인데 이유가 필요하니? 기는 아이니까 기는 아이지. 나는 당신이 강한 아이일 줄 알았어요. 멋대로 이름 짓지 마. 나는 기는 아이야. 그러면 기어서 언덕을 넘은 건가요? 그래.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자꾸 말을 걸어서 더 힘들었다고.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나요? 내 옆에 있잖아. 목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걷는 나이의 눈높이 정도까지 오는 언덕이 있었어요. 걷는 나이에게는 언덕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언덕이었어요. 그 꼭대기에는 아주 작은 체구의 기는 아이가 엎드린 채 걷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걷는 아이는 휘둥그레한 눈으로 기는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렇게 놀라? 이렇게 작은 몸으로
언덕을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들렸다면 사과할게. 됐어? 그래서 내가 길이나 가라고 했잖아. 걷는 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는 아이의 작은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몸을 보호해야 할 옷까지는 오래전 제 역할을 끝낸 듯 간신히 기는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일이 없을까? 없어.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갈래 길까지 내가 업어줄게. 필요 없어.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도움을 받으면 편하지. 근데 편한 게 다 좋지만은 않아. 나는 뛰는 아이 덕분에 길을 걷는 게 즐거워졌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며 더욱 즐거웠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나를 모를 땐 멋대로 내 이름을 짓더니 이번엔 멋대로 나를 불쌍하게 보는구나. 그건 너를 위한 거야. 내 마음 편해지자고 내 길을 내가 갈 권리를 빼앗지 마. 기는 아이의 말은 지금껏 걷는 아이를 아프게 한 무엇보다 더욱 아프게 들렸어요. 기는 아이는 걷는 아이를 지나쳐 아래로 기어갔어요. 잠시만. 걷는 아이는 다급히 기는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저 친구가 되고 싶었어. 친구가 되는 것에 동정은 필요 없어. 응. 이건 내가 내 친구에게 주는 작은 응원의 표시야. 걷는 아이는 자기 옷을 찢어 기는 아이의 무릎과 팔꿈치를 감쌌어요. 기는 아이는 상처투성이의 몸을 감싸는 청과 걷는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갈게. 기는 아이야, 잘 가. 만나서 반가웠어. 걷는 아이와 기는 아이는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났어요. 기는 아이와 이별한 걷는 아이는 여러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만나게 될 그곳에서 뛰는 아이와 기는 아이에게 보여줄 무언가였어요. 마음에 드는 돌멩이를 엮어 목에 걸거나 계절을 알리는 꽃잎을 모아 주머니에 담기도 했어요. 또 뛰는 아이와 기는 아이에게 줄 선물도 챙겼어요. 뛰는 아이에게는 새들에게서 떨어진 깃털을 모아 날개를 만들기로 했고, 기는 아이에게는 나뭇잎을 엮어 몸 위를 덮는 우산을 만들기로 했어요. 선물에 알맞은 재료를 찾아다니며 걷는 길은 걷는 아이에게 또 다른 길을 걷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퍽! 아야, 주변을 살피느라 앞을 볼 경황이 없던 걷는 아이는 무언가에 부딪혀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걷는 아이는 다시 걷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어요. 하지만 걷는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커다란 문이 걷는 아이의 길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걷는 아이는 이 문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누구 있나요? 들어와, 걷는 아이야. 문 너머에서 걷는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걷는 아이는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뛰는 아이와 기는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걷는 아이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반가우면서도 어리둥절했어요. 기는 아이야, 안녕. 여기는 어디야? 어디긴 집이지. 기는 아이가 대답했어요. 어서 와. 기는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또 집을 지나칠 뻔했지 뭐야? 뛰는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이라고? 집이 뭐야? 정거장. 내가 달려온 이유지. 기는 아이와 뛰는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걷는 아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두 아이를 바라보자 뛰는 아이와 기는 아이는 그런 걷는 아이를 보며 크게 웃었어요. 그냥
지금은 쉬어도 된다는 거야. 기는 아이가 자신의 옆자리를 두드리며 걷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걷는 아이는 기는 아이와 뛰는 아이 사이에 앉았어요. 그건 그렇고 기는 아이가 온 길 얘기 좀 들어봐. 엄청나다니까? 뛰는 아이가 말했어요. 내 길은 온통 언덕뿐이었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덕분에 옷이고 몸이고 상한 곳이 없어. 기는 아이가 손살을 치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눈에 들어갔어. 아니, 안 그래도 바닥을 기는데 바람까지 너무하지 않아? 그리고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온몸에서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듯했지. 일부러 무릉덩이가 있으면 숨을 참고서라도 빠질 정도였다니까. 정말 엄청나지 않아? 나는 냄새고 뭐고 맡고 볼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야. 뛰는 아이는 기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집으로 오는 길이 정말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기는 아이야? 걷는 아이의 말에 기는 아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게 내가 기는 아이라는 걸 알게 했어. 오르는 동안 흘린 땀이 정상에서 식을 때 그 상쾌한 기분. 너희 모르지?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도 나는 흙바닥이 좋았어. 딱딱한 아스팔트보다 말이야. 그리고 지독한 쓰레기 냄새를 알기 때문에 무릉덩이의 냄새, 얼굴 옆을 스치는 풀의 냄새를 더 잘 느낄 수 있었지. 내가 아주 아래에 있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았어. 너희 매일 공기의 냄새가 다른 것을 알고 있니? 또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말이야. 그리고 기며 생긴 상처 덕분에 내가 감싸준 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어. 늦었지만 걷는 아이야 고마워.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어. 기는 아이가 자신의 길을 대하는 마음과 걷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는 진한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마음을 느낀 걷는 아이는 기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로 대답했어요. 아, 정말 부러워. 나도 여기에 오는 동안 너희를 만나고 싶었다고. 뛰는 아이가 말했어요. 너 뛰는 아이지? 우리 언젠가 만났던 적이 있어? 걷는 아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랬나? 언제였지? 내가 먼저 내게 말을 걸었어. 안녕하고 말이야. 정말? 그거 흥미로운 얘기네. 나는 달리는 동안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가끔 햇볕이 드는 기분이 들면 인사를 해. 안녕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곳에 있던 게 너였구나. 뛰는 아이는 이마를 부여잡고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알고 있었구나. 기억해 주다니 고마운 걸. 나는 사실 이 집을 몇 번이고 지나쳤어. 하지만 난 혼자서는 멈출 줄 모르거든. 그런 나를 기는 아이가 멈추게 했지. 내가 멋대로 내 위로 넘어졌잖아. 아니, 그곳에 기는 아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아? 이번에도 집을 지나칠 줄 알았지. 그래, 덕분에 아직도 등이 아파. 아, 미안, 다음엔 조심할게. 뛰는 아이가 장난스레 웃으며 기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무튼 나는 기는 아이처럼 기억에 남는 무언가를 본 적은 없어. 그래도 뛰는 건 참 좋아. 멈춰진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 또 내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 바람이 불어. 그걸 내가 다시 뚫고 지나는 거야. 아주 빠르게 돌아와서 말이야. 모든 건 언제나 그곳에 있어. 형태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볼 수가 없거든. 그냥 느끼는 거야. 몸으로.
그렇게 빨리 달리다 보면 언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내가 마음만 먹고 하늘 높이 뛴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도 너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하늘 위에서 상상만 해도 두근대는 건 지금이라도 당장 달리고 싶은 기분이야. 그런데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힘들지 않아? 혼자서 멈출 수 없기도 하고. 걷는 아이가 말했어요. 힘들지. 어쩔 땐 숨이 턱까지 차서 이대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어쩔 땐 내가 앞으로 달리는 건지 거꾸로 달리는 건지 제자리에서 뛰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럴 땐 나라도 그만 달리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지. 그래도 기는 아이처럼 달리는 동안 흘린 땀이 내가 일으켜 놓은 바람으로 식을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하거든.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건 그만큼 내가 성실히 달려왔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 잘 보이진 않지만 새로운 곳에 다다랐다는 사실이 날 끝없이 달리게 해. 또 지금처럼 내가 지나쳐온 것이 눈앞에 있어. 흔적이 아니라 형태가 있지. 그 사실에 다다른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앞으로 무엇을 지나치고 무엇이 형태로 남을지 기대되지 않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뛰는 아이는 태양같이 빛났어요. 걷는 아이는 그런 뛰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은 없는 눈이었어요. 언젠가 자신이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다다를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한 눈이었지요. 너 너무 눈부셔. 기는 아이가 눈을 가리며 말했어요. 아, 그래? 그 말 참 좋은데? 걷는 아이는 너의 길은 어때? 기는 아이가 물었어요. 걷는 아이는 자신의 길을 되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길은 아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 하지만 정해진 속도는 없었어. 그냥 내가 걷기만 하면 됐지.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걷다 보니 내 길엔 회색빛만 가득해졌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왜 가고 싶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뛰는 아이를 만났어. 뛰는 아이는 나를 바람보다 빠르게 지나쳐갔어. 반가움, 아쉬움을 느낄 새도 없었지. 그런데 뛰는 아이가 바람을 일으켜준 덕분에 내 길에도 빛이 생겼어. 나무가 가득한 숲, 바위 틈새를 비집고 나온 풀꽃들, 앵앵거리며 나를 맴돌던 잠자리, 모든 게 나를 기쁘게 했지. 그러다 기는 아이를 만났어. 기는 아이는 나보다 작지만 어려운 길을 오르고 있었지. 나는 기는 아이를 돕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어. 기는 아이는 그런 내 이기심을 지적해 주었지. 그래서 덕분에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 걷는 아이는 기는 아이를 슬쩍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기는 아이와 헤어지고 나서는 더욱 즐거운 여행을 했어. 나의 길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 마음에 드는 거나 언젠가 너희를 만나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엮으며 걸어왔어. 나의 길에 있던 것들과 똑같은 것이 너희에게도 있었는지 궁금했거든. 걷는 아이는 몸에 매달린 것들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와, 내 몸에 있는 게 다 있었다고? 나였으면 이걸 찾는 데까지 몇백 년은 더 걸리고 말 거야. 뛰는 아이가 걷는 아이의 몸을 보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너희를 위한 선물이 있었는데? 뭔데? 궁금해. 뛰는 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다 만들지 못했어.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 걷는 아이가 몸을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줘. 그거 나쁘지 않네? 곧 있으면 다시 이 집을 떠나야 하니까. 뛰는 아이와 기는 아이가 말했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언젠가? 달려봐야 알지. 이제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길을 걷는 아이들은 아쉬운 마음에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은 웃음을 보였어요. 언젠가?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 걷는 아이는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거 재밌겠는데? 언젠가? 그래? 뛰는 아이와 기는 아이도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아무런 말 없이 물끄러미 문을 바라보았지요. 자, 이제 슬슬 출발할까? 기는 아이가 아쉬운 정적을 깨며 말했어요. 그래, 또 보자고. 뛰는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안녕. 기는 아이야, 뛰는 아이야. 또 만나. 걷는 아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걷는 아이와 뛰는 아이, 기는 아이는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길을 걷는 아이들은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문을 열고 저마다의 새로운 한 발을 내딛었답니다.